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미애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는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약속한 기간 이내에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일까요? 아니죠.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쾅 하고 찍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왜 하는 것일까요? 내가 낸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서는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서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로 대항력과 두 번째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먼저 대항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나는 임차인이야. 나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여기에 살 수 있어. 이렇게 누구에게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금액이 크죠. 그래서 갑자기 큰 돈을 마련하느라 일을 밤낮 없이 하다가 정신이 없어서 이사만 겨우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찰나에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새 집주인에게 나는 임차인이야, 계속 여기서 살 권리가 있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채권적인 법률 행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대항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너무 불안하죠? 사실상 집이 다른 사람한테 팔릴 가능성 너무 많은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한 요건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이전 엄청 중요하겠죠. 여러분, 다음으로는 확정일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확정일자가 무엇이냐면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쾅 하고 박는 것입니다. 주로 주민센터에 가면 해주는데요. 우선 변제권의 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선 변제권을 먼저 가진 사람이 우선적인 권리를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즉, 보증금을 먼저 받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의 순서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임대차의 경우는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냐 하는 것에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법률 관계가 많이 어수선해지겠죠. 그래서 마음대로 날짜를 바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서 날짜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데요. 둘 중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매로 인한 환가 대금에서 내 보증금 달라 이렇게 못한다는 말입니다. 둘 다 갖춰야 하고요.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우습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오늘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임대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